잘 들어. 이 집에서는 내 말이 곧법이야. 일하기 싫으면 당장 여기서 나가. 결혼 첫날, 시어머니는 내 앞에 장부 한 권을 턱하고 내던졌습니다. 오늘부터 우리 집은 더치페이다. 내가 번 돈은 내 돈이고 내 아들이 번 돈은 내 아들 돈이야. 각자 부담하는 거다. 누구도 공짜로 덕 볼 생각하지 마라. 옆에 있던 남편이 고개를 끄덕이며 맞장구를 쳤습니다. 마치 고장난 인형처럼 쉴 새 없이 고개를 주걱거렸죠. 엄마 말이 맞아? 그게 제일 공평해. 장부에는 달랑 식비와 생필품 두 항목만 적혀 있었습니다. 그 내용을 보는 순간 헛웃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이 사람들이 말하는 더치페이라는 게 결국 집안일과 생활비 전반은 나 혼자 감당하고 자기들은 생색내기용으로 푼돈이나 내겠다는 뜻이었으니까요. 좋습니다. 더치페이를 원하신다면 해드려야죠. 진짜 더치페이가 무엇인지 제가 뼈저리게 느끼게 해드리겠습니다. 그날부터 저는 퇴근 후 회사 근처 식당에서 저녁을 해결하고 귀가했습니다. 집에 돌아와서는 요리도, 설거지도, 청소도 하지 않았습니다. 냉장고에는 제 이름표를 붙인 제 음식만 넣어두었고 세탁기에는 비밀번호를 걸어 잠갔습니다. 와이파이 비밀번호도 바꿔버렸죠. 한 달 뒤, 텅 빈 주방에 서서 성에 낀 냉장고와 배달 용기가 산더미처럼 쌓인 쓰레기통을 바라보던 남편은 결국 무너져 내렸습니다. 여보, 집에 왜 먹을 게 하나도 없어? 저는 고개를 들어 아주 예의 바르게 미소 지으며 되물었습니다. 어머, 자기야. 우리 더치페이 하기로 했잖아? 자기 몫은 자기가 알아서 챙겨야지, 안 그래? 이것은 단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본격적인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신다면 큰 힘이 될 것입니다. 그럼 이제 편안한 마음으로 제 이야기를 들어주세요. 웨딩카가 의정부 시내의 낡은 도로로 들어섰을 때 서윤아는 차창 밖 가로등 중 3개가 꺼져 있다는 사실을 알아차렸습니다. 주황색 불빛은 다 타버린 양초처럼 위태롭게 깜빡거렸고 그 빛을 받은 윤아의 얼굴도 덩달아 어두워졌다 밝아지기를 반복했습니다. 그녀는 무의식적으로 손을 올려 화장을 확인했습니다. 새벽부터 공들인 피부 화장은 이미 들뜨기 시작했고 눈가에 붙였던 반짝이는 큐빅 장식도 언제 떨어졌는지 몇 개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6시간에 걸친 예식과 패백, 3시간 동안 이어진 피로연에서의 인사, 그리고 하객 배웅과 뒷정리까지. 하이힐 속에 갇힌 발목은 퉁퉁 부어올라 감각이 없었고 마치 누군가가 무딘 톱으로 발목을 썰어내는 듯한 둔탁한 통증만이 느껴졌습니다. 다 왔어. 운전석에서 들려온 정호의 목소리에는 아무런 감정도 담겨있지 않았습니다. 그는 외벽 페인트가 벗겨진 낡은 아파트 단지 주차장에 차를 세우고 시동을 껐습니다. 차 문이 닫히는 소리가 밤 공기를 가르며 유난히 크게 울렸습니다. 쾅 하는 소리에 윤아의 관자놀이가 지끈거렸습니다. 그녀는 바로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차창 밖으로 고개를 들어 7층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불 켜진 창문 하나. 저곳이 이제부터 그녀가 살아야 할 곳, 시댁에서 선물해준 신혼집이었습니다. 정우는 이미 트렁크로 돌아가 짐을 내리고 있었습니다. 캐리어 바퀴가 거친 아스팔트 바닥을 구르는 소리가 드르륵, 드르륵 하고 들려왔습니다. 그 소리 사이로 뭐가 이렇게 많아? 하고 투덜거리는 정호의 목소리가 섞여 들어왔습니다. 유나는 그제야 차 문을 밀고 일어섰습니다. 초가을 밤바람에 눅눅한 곰팡이 냄새가 실려왔습니다. 근처의 배수가 잘 안 되는 하천에서 올라오는 냄새인지 아니면 이 오래된 아파트 건물 자체가 뿜어내는 냄새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다시 한번 7층에 불 켜진 창문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커튼 뒤로 누군가의 그림자가 어른거렸습니다. 시어머니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자마자 코를 찌르는 독한 나프탈렌 냄새가 훅 끼쳐왔습니다. 복도 깊은 곳에서부터 배어나온 듯한 그 냄새는 오래되고 형용할 수 없는 쾌쾌한 냄새와 뒤섞여 윤아의 위장을 조여오게 만들었습니다. 복도등은 소리 감지 센서로 작동하는 방식이라 몇 걸음 걷다가 발을 쿵 굴러야만 했습니다. 그러지 않으면 금세 어둠 속에 갇혀버리니까요.
앞장서서 걷는 정호의 캐리어 바퀴 소리가 시멘트 바닥을 긁으며 적막한 복도에 날카롭게 울려 퍼졌습니다. 703호. 현관문에 붙은 호수판의 숫자 7부는 한쪽으로 기울어져 투명 테이프로 위태롭게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손잡이는 칠이 벗겨져 거뭇해진 구식 동그란 손잡이였습니다. 정호는 한 손으로 주머니를 뒤적거리며 열쇠를 찾았습니다. 하지만 열쇠를 꽂기도 전에 문이 안에서 벌컥 열렸습니다. 시어머니 김순자 씨가 현관에 서 있었습니다. 짙은 자주색계량 한복 같은 실내복을 입고 머리는 검은 실핀으로 고정해 뒤로 넘긴 모습이었습니다. 무표정한 얼굴로 정호의 어깨 너머를 응시하던 그녀의 시선이 곧장 유나에게 꽂혔습니다. 들어와라. 그녀는 짧게 말하고는 몸을 비켜섰습니다. 유나는 고개를 숙이며 작게 말했습니다. 어머님, 왔습니다. 결혼 후 처음으로 내뱉는 호칭이었습니다. 어머님이라는 세 글자가 혀끝에서 맴돌다가 밖으로 나올 때 마치 녹지 않는 얼음 조각을 뱉어내는 것처럼 차갑고 이질적이었습니다. 그녀는 하이힐을 벗어 현관 신발장 옆에 가지런히 놓았습니다. 먼지가 약간 묻은 흰색 웨딩 슈즈는 낡은 슬리퍼와 운동화들이 늘어선 현관에서 지독하게 겉돌았습니다. 시어머니의 시선이 그 구두에 1초간 머무르는 것을 유나는 놓치지 않았습니다. 아주 짧은 순간이었지만 시어머니의 입꼬리가 묘하게 아래로 처지는 것을 똑똑히 보았습니다. 신발을 왜 그렇게 나와 있게 두니? 걸리적거린다. 시어머니가 툭 내뱉었습니다. 유나는 허리를 굽혀 신발을 안쪽으로 밀어 넣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드레스 자락이 바닥을 쓸며 미세한 먼지들을 닦아냈습니다. 거실 조명은 노란빛이 도는 따뜻한 색감이었지만 어쩐지 몸에 닿는 느낌은 서늘하기만 했습니다. 유나는 현관과 거실의 경계에 서서 이제부터 자신의 집이 될 공간을 찬찬히 훑어보았습니다. 소파는 짙은 갈색 가죽이었는데 표면 곳곳이 갈라져 그 틈새에 때가 끼어 있었습니다. 텔레비전은 구형 액정 모델로 받침대가 삐딱하게 텔레비전 장식장 위에 놓여 있었습니다. 식탁 위에는 촌스러운 꽃무늬가 인쇄된 비닐 식탁보가 깔려 있었는데 모서리가 말려 올라가 그 아래로 곰팡이가 핀 나무 상판이 보였습니다. 공기 중에는 아까 맡았던 나프탈렌 냄새와 찌든 기름 냄새 같은 묵은 부엌 냄새가 섞여 떠다녔습니다. 그리고 거실 탁자 위에 장부 하나가 놓여 있었습니다. 플라스틱 표지의 하드커버 장부. 표지에는 검은색 유성 매직으로 굵게 5글자가 적혀 있었습니다. 가정 더치페이 제도. 유나는 그 5글자를 멍하니 바라보았습니다. 순간적으로 그게 무슨 뜻인지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가 가계부를 쓰시는 건가 아니면 단순한 지출 기록장인가 싶었습니다. 그녀의 시선이 3초 정도 그곳에 머물다가 짐을 옮기는 정호에게로 옮겨갔습니다. 정호는 캐리어를 안방 쪽으로 끌고 가느라 발소리를 쿵쿵 울리고 있었습니다. 탁자 위에 놓인 저 기이한 물건 따위는 전혀 보이지 않는다는 듯이 말입니다. 유나라고 했지? 등 뒤에서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유나가 몸을 돌리자 시어머니는 이미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한쪽 손은 그 장부 위에 올려져 있었는데 손가락 마디가 하얗게 질릴 정도로 꾹 누르고 있었습니다. 이리 와서 앉아라. 상의하는 말투가 아니었습니다. 명백한 명령이었습니다. 유나는 다가가 소파 반대편 끝에 앉았습니다. 시어머니와 그녀 사이에는 약 1m 정도의 거리가 있었고 그 사이에는 색이 바래고 모서리가 해진 꽃무늬 쿠션 하나가 놓여 있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장부를 유나 앞으로 쓱 밀었습니다. 오늘부터 우리 집은 철저하게 더치페이로 간다. 시어머니의 목소리는 너무나 평온해서 마치 날씨 이야기를 하는 것처럼 들렸습니다. 내가 번 돈은 내 돈이고 정호가 번 돈은 정호 돈이야? 서로 땡전 한 푼도 손해보지 말자는 거지? 유나는 선뜻 장부로 손을 뻗지 못했습니다. 무릎 위에 올린 두 손을 깍지 낀 채 손가락 마디를 꽉 조였습니다. 어머님,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유나의 목소리는 잠겨서 쉰 소리가 났습니다. 시어머니는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마치 뻔한 질문을 한다는 듯한 표정이었습니다. 무슨 뜻이긴. 말 그대로다. 시어머니가 장부를 한 번 더 툭 밀었습니다.
플라스틱 표지가 유리 탁자 위를 긁으며 스윽 하는 소리를 냈습니다. 직접 봐라. 유나는 떨리는 손을 뻗어 장부 표지를 넘겼습니다. 차가운 플라스틱 감촉과 함께 기름진 지문 자국이 느껴졌습니다. 첫 장을 펼쳤습니다. 손으로 쓴 글씨였지만 제법 반듯했습니다. 식비, 매월 각자 30만 원, 생필품, 각자 10만 원, 딱 두 항목뿐이었습니다. 단순하고 명확하고 한눈에 들어왔습니다. 유나의 시선이 그 두 줄에 잠시 머물렀다가 아래로 내려갔습니다. 페이지 오른쪽 하단에 본문보다 작은 글씨로 덧붙여진 한 문장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나중에 추가한 듯 펜의 잉크색이 미묘하게 달랐습니다. 가사 노동은 며느리 담당, 더치페이 항목 제외. 그 문장을 읽는 순간 유나는 손끝에서부터 피가 차갑게 식어 심장으로 역류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어머님. 그녀는 최대한 평정심을 유지하려 애쓰며 물었습니다. 여기 가사 노동은 제가 담당하고 비용 계산에서 제외한다고 적혀 있는데요. 이게 무슨 뜻인가요? 시어머니의 표정은 조금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집안일이야 원래 여자가 하는 거 아니냐? 그걸 어떻게 돈으로 따지니? 그녀는 마치 지구가 태양 주위를 돈다는 진리를 설파하듯 당당하게 말했습니다. 게다가 너 우리 집에서 살면서 월세도 안 내잖아. 그 정도는 당연히 내가 해야지. 방세 안 받는 것만 해도 감지덕지인 줄 알아라. 유나의 손톱이 손바닥 살을 파고들었습니다. 따끔한 통증이 손목을 타고 올라왔지만 그녀의 얼굴 근육은 미동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때 안방에서 옷을 갈아입은 정호가 나왔습니다. 휴대전화 화면을 들여다보며 걷는 그의 얼굴 위로 푸르스름한 불빛이 비쳤습니다. 그는 소파 옆에 삐딱하게 서서 여전히 화면을 스크롤하며 무심하게 한마디 던졌습니다. 엄마 말이 맞아? 그 네 글자가 무딘 칼이 되어 천천히 그리고 아주 깊숙이 유나의 가슴을 찔러 들어왔습니다. 그게 제일 공평하잖아. 정호는 덧붙였습니다. 그의 눈은 끝까지 휴대전화 화면에서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유나는 고개를 들어 방금 결혼 서약을 맺은 남자를 올려다보았습니다. 예식 때 입었던 턱시도 셔츠의 단추를 풀고 넥타이를 느슨하게 늘어뜨린 모습이었습니다. 턱에는 거뭇한 수염 자국이 올라와 있었고 눈꺼풀은 졸음으로 반쯤 감겨 있었습니다. 세상 만사 귀찮다는 표정. 그는 그녀와 눈 한 번 마주치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유나는 침대에 누워 뜬 눈으로 천장을 응시했습니다. 천장 구석에는 실금이 가 있었습니다. 마치 구불구불한 뱀처럼 벽 모서리에서 전등각 근처까지 길게 이어져 있었습니다. 벽지는 습기를 머금어 군데군데 들떠 있었고 그 틈으로 회색 시멘트 벽이 언뜻 보였습니다. 전등은 오래된 둥근 유백색 등이었는데 누렇게 변색된 커버 안쪽으로 죽은 날벌레들의 검은 그림자가 비쳤습니다. 정호는 이미 잠들어 있었습니다. 침대 가장자리에 등을 돌리고 누워 규칙적이고 무거운 숨소리를 내뱉고 있었습니다. 그는 눕자마자 10분도 채 되지 않아 코를 골기 시작했습니다. 그 10분 동안 그는 유나에게 말 한마디 걸지 않았습니다. 피곤하지는 않은지, 배는 고프지 않은지, 물이라도 한 잔 마시겠냐는 빈말조차 없었습니다. 커튼이 완전히 닫히지 않아 틈새로 가로등 불빛이 새어 들어와 바닥에 가늘고 긴 선을 그렸습니다. 멀리서 차가 지나가는 소리가 웅웅거리며 들려왔습니다. 마치 거대한 짐승이 밤거리를 배회하는 듯한 소리였습니다. 유나는 눈을 감았지만 머릿속은 뒤엉킨 실타래 같았습니다. 연애 시절의 정호가 떠올랐습니다. 퇴근 시간에 맞춰 회사 앞에서 기다리던 그 남자. 손에는 따뜻한 아메리카노를 들고 고생했어. 우리 여보 하며 웃어주던 남자. 결혼 전부터 이미 그녀를 여보라고 불렀던 다정한 사람. 주말이면 한강 둔치에 돗자리를 펴고 앉아 그녀의 사진을 찍어주며 너는 뭘 입어도 예뻐라고 말해주던 사람. 그녀가 위경련으로 아팠을 때 맛은 없었지만 정성을 다해 죽을 끓여주던 사람. 그때 그는 말했습니다. 우리 엄마 사람 좋아? 걱정 안 해도 돼? 결혼하면 다 잘 될 거야. 내가 너 평생 지켜줄게. 하지만 지금은요. 그녀는 눈을 뜨고 고개를 돌려 정호의 등을 바라보았습니다.
얇은 잠옷 위로 견갑골이 숨을 쉴 때마다 오르내렸습니다. 그는 너무나 깊이, 너무나 평온하게 자고 있었습니다. 마치 이 세상에 그를 괴롭히는 일 따위는 아무것도 없다는 듯이. 엄마 말이 맞아? 그 한마디가 가시처럼 심장에 박혀 빠지지 않았습니다. 오늘의 결혼식이 다시 머릿속에서 재생되었습니다. 새벽 5시 기상. 메이크업 아티스트의 차가운 손길. 거울 속에서 낯선 사람으로 변해가던 자신의 얼굴. 150만 원짜리 드레스. 강남의 샵에서 7벌을 입어보고 고른 그 드레스. 80만 원을 주고 산 목걸이와 귀걸이 세트. 그리고 예식 후 시어머니가 싹 걷어간 축의금 봉투들. 원래 예식장 비용 내고 남은 건 시댁이 관리하는 게 법도다라는 말에 그녀는 그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게 정상인 줄 알았습니다. 결혼이란 원래 그런 건 줄 알았습니다. 조금만 참으면 내가 잘하면 다 괜찮아질 거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낯선 침대에 누워 시트에서 올라오는 희미한 나프탈렌 냄새를 맡으며 남편의 코는 소리와 위층의 발자국 소리를 듣고 있자니 불현듯 깨달음이 찾아왔습니다. 속았다. 정호가 속인 것도 시어머니가 속인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녀 자신이 스스로를 속인 것이었습니다. 사랑으로 극복할 수 있어 내가 헌신하면 가족으로 받아줄 거야 라는 달콤한 거짓말로 자기 자신을 기만했던 것입니다. 결혼 전에 샀던 잠옷을 입고 자신이 고른 이불을 덮고 뱀처럼 갈라진 천장을 바라보며 그녀는 자신이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그녀는 협탁 위에 놓인 휴대전화를 집어들었습니다. 화면이 켜지자 눈이 부셔 잠시 찡그렸습니다. 새벽 1시 43분. 친구들, 직장 동료들, 먼 친척들이 보낸 축하 메시지가 화면 가득 쌓여 있었습니다. 그녀는 하나도 확인하지 않고 바로 메모장 앱을 열었습니다. 새 메모 작성. 엄지손가락이 화면 위에서 잠시 멈칫했습니다. 이내 그녀는 네 글자를 또박또박 입력했습니다. 더치페이 명세서. 새벽 5시 노크 소리가 울렸습니다. 똑, 똑, 똑. 유나는 얕은 잠에서 화들짝 놀라 깼습니다. 무슨 사고라도 난 줄 알았습니다. 심장이 쿵쿵거리고 귀에서 이명소리가 들렸습니다. 커튼 틈으로 들어오는 빛은 아직 잿빛이었습니다. 해가 뜨지 않은 시각. 유나냐. 문 밖에서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특유의 늘어지는 말투, 무언가 타박하는 듯한 억양. 일어나서 밥해라. 내 아들 7시에 출근한다. 유나는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옆을 보니 정우는 여전히 자고 있었습니다. 자세 하나 바꾸지 않고 여전히 등을 돌린 채였습니다. 코는 소리는 조금 잦아들었지만 여전히 깊은 잠에 빠져 있었습니다. 다시 노크 소리가 들렸습니다. 똑, 똑, 똑. 유나. 깼니? 유나는 이불을 걷어내고 맨발로 바닥을 디뎠습니다. 장판의 서늘한 냉기가 발바닥을 타고 올라와 정신을 번쩍 들게 했습니다. 그녀는 더듬더듬 슬리퍼를 찾아 신고 문으로 향했습니다. 문을 열자 시어머니가 서 있었습니다. 어젯밤과 똑같은 자주색 옷, 헝클어진 머리, 무표정한 얼굴. 알겠습니다, 어머님. 지금 나갈게요. 유나의 목소리는 잠겨서 갈라졌습니다. 시어머니는 대꾸도 없이 획 돌아서 가버렸습니다. 그녀의 발소리가 복도에 울렸습니다. 탁, 탁, 슬리퍼 바닥이 바닥을 때리는 소리에서 짜증이 묻어났습니다. 유나는 화장실로 들어가 세면대 수도꼭지를 틀었습니다. 찬물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그녀는 허리를 숙여 두 손 가득 물을 받아 얼굴에 끼얹었습니다. 얼음장 같은 물이 피부에 닿자 정신이 완전히 돌아왔습니다. 거울 속의 자신을 바라보았습니다. 어제 지우다 만 아이라인 자국이 눈 밑에 번져 있었고 뺨에는 베개 자국이 선명했습니다. 머리는 엉망으로 헝클어져 있었습니다. 신혼 이튿날 아침. 그녀는 거울 속의 자신을 향해 씁쓸하게 웃어 보이고는 폼 클렌징을 짜내 세수를 시작했습니다. 주방은 생각보다 더 엉망이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어제 미리 사다 넣어둔 식재료들이 냉장고 안에 무질서하게 쑤셔 박혀 있었습니다. 된장통은 김치통 위에 위태롭게 얹어 있었고 계란은 두부 옆에 끼어 있었습니다.
콩나물 봉지는 터진 채 선반에 널브러져 콩나물 대가리가 삐져나와 있었고 그 국물이 아래 칸 밥통 뚜껑 위로 뚝뚝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냉장고 안쪽 벽은 닦은 지 오래된 듯 누런 얼룩이 층을 이루고 있었고 고무 패킹 틈새에는 검은 곰팡이가 점점이 박혀 있었습니다. 유나는 허리를 숙여 필요한 재료들을 하나씩 꺼냈습니다. 두부, 대파, 된장, 계란. 싱크대 하부장을 열어 냄비와 뒤집개를 찾았습니다. 냄비 바닥은 그을음으로 새카맣게 변해 있었고 손잡이에는 절연 테이프가 칭칭 감겨 있었습니다. 아마 부러진 걸 억지로 붙여 쓰는 모양이었습니다. 뒤집개는 가장자리가 녹아 울퉁불퉁해져서 마치 흉한 잇몸처럼 보였습니다. 앞치마를 둘렀습니다. 이것 역시 시어머니의 것이었습니다. 분홍색 꽃무늬의 목 부분에는 정체불명의 기름 얼룩이 묻어 있었습니다. 허리끈을 묶자 명치끝이 조여와 숨쉬기가 불편했지만 그녀는 다시 묶지 않고 칼을 들었습니다. 대파. 도마 위로 칼이 떨어지며 탁, 탁, 탁 소리를 냈습니다. 흰 부분과 파란 부분을 나누어 얇게 채를 썰었습니다. 매운 파향이 올라와 주방 특유의 묵은 기름 냄새와 뒤섞여 묘한 비린내를 만들었습니다. 그녀는 아주 천천히 꼼꼼하게 썰었습니다. 일정한 간격, 일정한 두께. 어릴 때부터 몸에 밴 습관이었습니다. 친정엄마는 늘 말씀하셨습니다. 여자는 칼질이 야무져야 시집가서 사랑받는다. 사랑받는다라. 그 단어를 떠올리자 입꼬리가 비틀리며 냉소가 흘러나왔습니다. 거실에서 TV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언제 일어났는지 시어머니가 소파에 앉아 아침 뉴스를 보고 있었습니다. 아나운서의 목소리와 광고 음악이 섞여 주방으로 흘러들어왔습니다. 채널 돌아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삑, 삑, 삑 리모컨 버튼을 누르는 소리가 신경질적으로 느껴졌습니다. 두부. 포장을 뜯어 도마 위에 올렸습니다. 칼날이 부드럽게 파고들며 네모반듯하게 썰렸습니다. 두부에서 배어나온 물이 도마에 칼자국을 타고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냄비가 달궈졌습니다. 기름을 조금 두르자 치익 소리가 났습니다. 파를 넣어 파 기름을 냈습니다. 구수한 향이 올라오자 된장을 풀었습니다. 물 2대접. 보글보글 기포가 올라오며 끓기 시작했습니다. 두부를 넣자 갈색 국물 속에서 하얀 두부들이 춤을 추듯 떠올랐다 가라앉기를 반복했습니다. 계란. 냉장고에서 계란 2알을 꺼냈습니다. 껍질을 깨고 그릇에 담아 젓가락으로 빠르게 풀었습니다. 달궈진 프라이팬에 얇게 기름칠을 하고 노란 계란물을 부었습니다. 촤 하는 소리와 함께 가장자리가 순식간에 익으며 꼬불꼬불하게 말려 들어갔습니다. 노릇하게 구워진 계란말이를 접시에 담았습니다. 2덩이. 하나는 시어머니 목, 하나는 남편 목. 자신의 몫은 만들지 않았습니다. 일부러 그런 건 아니었습니다. 그저 무의식적인 행동이었습니다. 냉장고에 남은 계란이 딱 2개뿐이었고 그녀는 아주 자연스럽게 시어머니와 남편을 먼저 떠올렸습니다. 된장찌개가 보글보글 끓어올랐습니다. 불을 끄고 이가 나간 뚝배기에 찌개를 옮겨 담았습니다. 가장자리에 실금이 가 있었지만 국물이 새지는 않았습니다. 식탁을 차렸습니다. 밥, 된장찌개, 계란말이, 그리고 어제 시어머니가 먹다 남겨둔 김치 한 접시. 모든 준비가 끝났습니다. 그때 안방 문이 열리고 정호가 나왔습니다. 출근용 와이셔츠에 정장 바지를 입었지만 넥타이는 삐뚤어졌고 머리는 덜 말라 부스스했습니다. 그는 하품을 크게 하며 식탁으로 걸어와 의자를 드르륵 끌어당겨 앉았습니다. 젓가락을 들고 바로 밥을 퍼넣기 시작했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라는 말은 없었습니다. 고생했어 라는 말도 없었습니다. 심지어 유나를 쳐다보지도 않았습니다. 유나는 식탁 옆에 서서 두부 찌꺼기가 묻은 칼을 든 채 그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정호는 허겁지겁 밥을 먹었습니다. 입을 벌리고 씹느라 쩝쩝거리는 소리가 났고 밥풀 하나가 입가에 묻자 혀를 길게 내밀어 핥아먹었습니다. 시어머니도 식탁에 앉았습니다. 그녀는 숟가락으로 찌개 국물을 한 입 더 먹더니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짜다. 유나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죄송합니다. 어머님. 다음엔 신경 쓸게요.
그리고 이 계란, 시어머니가 젓가락 끝으로 계란말이를 쿡 찔렀습니다. 너무 퍽퍽해. 물을 좀 섞어서 부드럽게 해야지. 센스하고는? 네, 알겠습니다. 너 요리 안 해봤니? 친정에서 아무것도 안 가르치던? 유나의 손가락 마디가 하얗게 질렸습니다. 해봤습니다. 부엌이 바뀌어서 아직 손에 안 익어서 그래요? 시어머니는 콧방귀를 뀌며 다시 밥그릇에 코를 박았습니다. 정호는 마지막 밥 한 숟가락을 입에 털어넣더니 젓가락을 식탁 위에 탁 내려놓고 벌떡 일어났습니다. 다녀오겠습니다. 그릇을 싱크대에 갖다 놓지도 않았습니다. 밥풀이 말라붙은 밥그릇과 국물이 묻은 수저가 식탁 위에 덩그러니 남았습니다. 현관문이 열리고 닫히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렇게 그는 떠났습니다. 시어머니는 거실 소파로 자리를 옮겨 TV 볼륨을 높였습니다. 설거지해라. 그녀는 화면에서 눈을 떼지 않은 채 말했습니다. 그리고 바닥 걸레질도 좀 하고. 내가 허리가 아파서 못하니까? 유나는 식탁 앞에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신혼 이튿날 아침. 오전 6시 53분. 기상한 지 2시간 가까이 지났고 두 사람의 밥상을 차렸지만 정작 자신은 물 한 모금 마시지 못했습니다. 텅 빈 위장이 쓰라리게 조여왔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허리를 굽혀 그릇을 치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날부터 유나는 스마트폰 메모장에 모든 것을 기록하기 시작했습니다. 1일차, 오전 5시 기상 및 아침 식사 준비, 조리 시간 1시간 20분, 설거지 25분, 바닥 청소 40분, 점심 시어머니 호출로 귀가하여 식사 준비, 회사 1시간 외출, 급여 차감, 저녁 식사 준비 1시간 45분, 설거지 30분, 세탁 1시간 10분, 시어머니 속옷 손빨래 포함, 빨래 개기 35분, 화장실 청소 50분, 총가사 노동시간 8시간 15분. 그녀는 아무에게도 이 기록에 대해 말하지 않았습니다. 기록한다는 행위 자체가 그녀에게는 차가운 위로였습니다. 마치 제3자가 되어 자신의 비참한 생활을 관찰하는 기분이었습니다. 숫자를 입력할 때마다 덩어리진 분노가 시간, 금액, 노동량이라는 측정 가능한 단위로 잘게 쪼개지는 것 같았습니다. 결혼 3일차, 그녀는 계획을 실행에 옮기기 시작했습니다. 점심시간, 유나는 동료들과 밥을 먹으러 나가는 대신 사무실에 남아 엑셀 파일을 열었습니다. A열에는 항목, B열에는 월 비용, C열에는 분담 비율, D열에는 개인 부담금. 그녀는 데이터를 채워 넣기 시작했습니다. 전기요금. 지난달 관리비 고지서를 조회했습니다. 시어머니 혼자 살 때 나온 요금이 약 12만 원이 이제 3명이 되었으니 사용 면적과 시간을 고려해 1인당 4만 원. 수도요금 5만 4천 원 1인당 1만 8천 원. 가스요금 7만 5천 원 1인당 2만 5천 원. 인터넷 요금 월 4만 5천 원 정액제. 3인 분담 시 1인당 1만 5천 원의 문제는 인터넷 명의가 유나 본인이라는 점이었습니다. 매달 그녀의 통장에서 자동 이체되고 있었습니다. 즉, 더치페이 원칙에 따르면 시어머니와 정호는 매달 그녀에게 1만 5천 원씩을 입금해야 합니다. 그녀는 멈추지 않고 리스트를 작성해 나갔습니다. 종량제 쓰레기 봉투. 월 3장 소요. 장당 2,000원. 1인당 2,000원. 화장지. 30롤들이 한 팩. 월 4롤 소모 가정 시 1인당 약 3,000원. 세제류. 세탁세제, 주방세제, 욕실 세정제, 곰팡이 제거제 마트 온라인 몰 가격을 검색해 일일이 입력했습니다. 2시간을 꼬박 매달려 표를 완성했습니다. 표의 맨 아래 합계란에 굵은 글씨가 떴습니다. 월 공용관리비 총계 약 32만 원, 1인당 분담금 약 10만 7천 원. 유나는 모니터 속 숫자를 뚫어지게 바라보았습니다. 시어머니의 장부에 적혀있던 내용이 떠올랐습니다. 식비 각자 30만 원, 생필품 각자 10만 원. 시어머니의 계산법대로라면 유나는 매달 40만 원만 내면 끝나는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그 40만 원 외에 그녀는 다음 항목들을 부담하고 있었습니다. 인터넷 요금 전액,
본인 명의. 생필품 구매 비용 전액, 내가 젊으니까 마트 다녀와라 으는 핑계. 가사 노동 전액, 여자가 해야지 라는 핑계. 그리고 보이지 않는 비용들. 시어머니는 유나의 샴푸를 썼고 정호는 유나가 사온 고급 치약을 썼습니다. 더치페이. 이건 더치페이가 아닙니다. 일방적인 착취이자 갈취였습니다. 그날 퇴근길 유나는 집으로 곧장 가지 않았습니다. 회사 근처 하이마트에 들러 쇼핑을 했습니다. 미니 냉장고, 40리터짜리 초소형, 우유와 과일, 간식 정도를 넣을 수 있는 크기, 24만 원, 3개월 할부, 번호키 자물쇠, 사물함이나 여행 가방에 쓰는 사자리 비밀번호를 설정할 수 있는 튼튼한 녀석, 3만 5천 원, 견출지 한 묶음, 2,500원. 그녀는 큼직한 쇼핑백을 어깨에 메고 집으로 향했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자 시어머니가 소파에 앉아 TV를 보고 있었습니다. 예능 프로그램 출연자들의 과장된 웃음소리가 거실을 가득 채우고 있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유나의 손에 들린 커다란 짐을 흘끗 보았지만 무엇이냐고 묻지는 않았습니다. 왔냐? 네, 다녀왔습니다. 유나는 대답만 하고 곧장 안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았습니다. 그녀는 침대 협탁과 옷장 사이의 좁은 틈에 미니 냉장고를 설치했습니다. 코드를 꽂자 둥 하는 낮은 모터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편의점에서 사온 딸기 한 팩, 저지방 우유, 치즈케이크 한 조각, 그릭 요거트 2개를 차곡차곡 채워 넣었습니다. 그리고 견출지를 꺼내 네임펜으로 꾹꾹 눌러 썼습니다. 서유나 개인 물품. 무단 사용 금지. 이 스티커를 냉장고 문 정중앙에 붙였습니다. 다음은 세탁기였습니다. 그녀는 안방을 나와 세탁실로 향했습니다. 설명서를 보며 세탁기 문 손잡이와 본체 연결 부위에 자물쇠 장치를 달았습니다. 비밀번호는 그녀의 생일. 모든 작업을 마치고 허리를 펴자 깊은 숨이 터져 나왔습니다. 거실에서는 여전히 시어머니가 보는 TV 소리가 시끄럽게 울리고 있었습니다. 첫 주 주말 시어머니가 사태를 파악했습니다. 그날 아침 유나는 늦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일주일 만에 처음으로 알람 없이 맞이하는 아침이었습니다. 온몸이 물먹은 솜처럼 무거웠습니다. 유나, 서유나. 시어머니의 날카로운 고함이 방문을 뚫고 들어왔습니다. 나와봐라. 빨리. 유나는 부스스한 머리를 하고 방문을 열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세탁기 앞에 서서 씩씩거리고 있었습니다. 손에는 땀에 젖은 등산복 뭉치를 들고 있었고 얼굴은 붉게 상기되어 있었습니다. 이게 뭐냐? 시어머니가 세탁기에 달린 자물쇠를 삿대질했습니다. 이거 왜 안 열려? 유나는 하품을 참으며 덤덤하게 대답했습니다. 아, 그거 자물쇠예요. 나도 눈 달려서 자물쇠인 건 안다. 내 말은 왜 세탁기에 자물쇠를 채워놨냐는 말이야. 빨래를 어떻게 하라고. 유나는 시어머니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았습니다. 어머님, 그녀의 목소리는 정중했지만 단호했습니다. 이 세탁기는 제가 결혼 전에 제 돈으로 산 혼수입니다. 제 개인 재산이죠. 시어머니가 입을 딱 벌렸습니다. 사용하시려면 유나가 말을 이었습니다. 더치페이 원칙에 따라 1회 사용료 3,000원을 지불해 주세요. 순간 정적이 흘렀습니다. 시어머니의 표정이 경악에서 황당함으로 다시 분노로 급격하게 바뀌었습니다. 뭐라고? 세탁기 쓰는데 돈을 내? 내가 지금 제정신이니? 유나는 주머니에서 그 플라스틱 장부를 꺼냈습니다. 첫날 시어머니가 주었던 바로 그 장부입니다. 첫 페이지를 펼쳐 시어머니 눈앞에 들이밀었습니다. 어머님이 정하신 규칙이잖아요. 유나가 살짝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저는 그저 따르는 것뿐입니다. 시어머니의 얼굴이 터질 듯 붉어졌습니다. 뭐라고 소리를 지르려다 기가 막힌 듯 입만 벙긋거렸습니다. 그녀는 등산복을 바닥에 패대기 치고 쿵쿵거리며 안방으로 사라졌습니다. 유나는 바닥에 떨어진 등산복과 굳게 닫힌 장부를 번갈아 보았습니다. 가정 더치페이 제도라는 글씨가 조명 아래서 번들거렸습니다. 그녀의 입가에 서늘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더 큰 변화는 주방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날부터 유나는 명동교자라는 칼국수 집에서 저녁을 먹고 들어왔습니다. 뜨끈한 칼국수 한 그릇에 만두 반판, 12,000원의 행복. 그녀는 천천히 국물을 마시고 김치를 얹어 면을 씹으며 회사에서의 스트레스를 풀었습니다. 집에 도착하면 보통 8시가 넘었습니다. 거실 불은 켜져 있고 시어머니는 소파에 누워 TV를 보고 있었습니다. 정우는 야근이라며 아직 들어오지 않았을 시간입니다. 유나는 인사도 없이 곧장 방으로 들어가 문을 잠갔습니다. 철컥하는 잠금장치 소리가 거실까지 들렸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밥을 하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가 이 사실을 처음 인지한 건 3일째 되는 날 밤이었습니다. 밤 9시, 시어머니는 텅 빈 가스레인지 앞을 서성였습니다. 냄비는 깨끗하게 씻겨 건조대에 엎어와 있었고 밥솥에는 보온 불빛 대신 꺼진 검은 화면만 보였습니다. 냉장고를 열어봤자 있는 건 쉰 김치와 말라 비틀어진 대파뿐. 유나의 미니 냉장고에는 싱싱한 딸기와 꾸덕꾸덕한 그릭 요거트가 들어있겠지만 그건 서유나 개인 물품이었습니다. 시어머니는 한참을 서 있다가 찬장을 뒤져 컵라면 하나를 꺼냈습니다. 식탁에 앉아 후루룩 컵라면을 먹는 소리가 적막한 집안에 처량하게 울렸습니다. 그녀는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며느리란 존재는 응당 퇴근하고 돌아와 앞치마를 두르고 찌개를 끓여야 하는 법인데 이 며느리는 파업이라도 한 것처럼 부엌 근처에는 얼씬도 하지 않는 것입니다. 시어머니는 젓가락을 식탁에 탁 내려놓았습니다. 보름 뒤 드디어 정호가 폭발했습니다. 그날따라 일찍 퇴근한 정호는 배가 고파 죽을 지경이었습니다. 점심을 삼각김밥 하나로 때웠더니 위액이 넘어올 것 같았습니다. 현관문을 열자마자 그는 주방 쪽으로 고개를 돌렸습니다. 어둡습니다. 밥 냄새도 찌개 냄새도 나지 않았습니다. 엄마. 소파에 앉아있던 시어머니가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녀 앞에는 빈 컵라면 용기가 놓여 있었습니다. 엄마, 밥 없어? 시어머니가 싸늘한 눈빛으로 아들을 쳐다보았습니다. 내 마누라한테 물어봐라. 정호는 냉장고 문을 열었습니다. 텅 빈 공간에 냉기만 휑하니 감돌았습니다. 냉동실에는 얼음이 잔뜩 낀 채 말라버린 만두 몇 개가 굴러다니고 있었습니다. 아니 집에 왜 먹을 게 하나도 없어? 그는 안방 문을 두드렸습니다. 유나야, 안에 있어? 잠시 후 문이 열리고 유나가 나왔습니다. 편한 홈웨어 차림의 한 손에는 큼직한 딸기가 담긴 투명 팩을 들고 있었습니다. 왔어. 정호의 시선이 딸기에 꽂혔습니다. 밥은? 저녁 안 했어? 유나는 딸기 하나를 집어 입에 넣었습니다. 상큼한 과즙이 터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자기야, 유나가 우아하게 물었습니다. 우리 더치페이 하기로 했잖아? 정호는 멍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자기 저녁은 자기가 알아서 챙겨 먹어야지. 안 그래? 그날 밤 정호는 처음으로 유나에게 고함을 질렀습니다. 더치페이는 더치페이고 너는 아내잖아. 밥 차리는 건 당연한 거 아니야? 그의 목소리가 좁은 복도를 타고 쩌렁쩌렁 울렸습니다. 얼굴은 불그락푸르락했고 목에는 핏대가 섰습니다. 유나는 딸기 팩을 내려놓고 주머니에서 스마트폰을 꺼냈습니다. 뭐 하는 거야? 녹음. 유나가 화면을 보여주었습니다. 녹음 앱의 빨간 버튼이 깜빡이고 있었습니다. 박정호 씨, 지금 하신 말씀 다시 한번 해보시겠어요? 아내는 밥 차리는 게 당연하다라고 하셨나요? 정호가 입을 다물었습니다. 그 말씀은 유나가 또박또박 말을 이었습니다. 가사 노동에는 경제적 가치가 없다는 뜻인가요? 아니면 아내라는 이유로 무임금 노동을 강요하시는 건가요? 아니, 내 말은 그게 아니라 만약 가사 노동의 가치를 인정하신다면 제 시급은 얼마로 책정하실 생각입니까? 최저 시급으로 계산해도 하루 3시간이면 월 90만 원입니다. 정호는 꿀먹은 벙어리가 되었습니다. 반박하고 싶었지만 논리적으로 말이 되지 않았고 욕을 하자니 녹음기가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는 씩씩거라며 현관으로 걸어가 신발을 구겨 신고는 문을 쾅 닫고 나가버렸습니다. 집안이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유나는 녹음 중지 버튼을 누르고 저장했습니다. 파일명 남편 망언 01
그녀는 다시 방으로 들어가 문을 잠갔습니다. 그리고 남은 딸기를 마저 먹었습니다. 달콤했습니다. 시어머니는 동네방네 하소연을 하고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이튿날 아침, 유나가 출근하기도 전부터 거실에서는 시어머니의 통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아이고 언니, 말도 마세요. 내 며느리라는 애가 글쎄 아주 가관이야, 가관. 시어머니는 목소리를 낮춘다고 낮췄지만 낡은 아파트의 얇은 벽을 타고 그 내용은 토시 하나 빠짐없이 유나의 귀에 꽂혔습니다. 불효도 이런 불효가 없어. 밥도 안 해줘. 집안일도 손 하나 까딱 안 해. 퇴근하고 오면 쥐새끼 마냥 방에 쏙 들어가 버리고 이게 사람 사는 꼴이냐고. 유나는 현관에서 아주 천천히 신발을 신었습니다. 일부러 들으라는 듯이 말입니다. 그것뿐인 줄 알아? 글쎄 세탁기에다가 비밀번호 자물쇠를 달아놨어. 한 번 돌리는데 3,000원을 내라지 뭐요. 3,000원을. 세탁기 쓰는데 돈 내라는 게 말이 돼? 내 평생 이런 해괴한 꼴은 처음 본다니까.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점점 고조되었습니다. 그리고 냉장고. 지 방에다가 조그만 냉장고를 사다 놓고는 맛있는 건 죄다 거기다 쟁여놓고 이름표 딱 붙여서 손도 못 대게 한다니까? 자기가 무슨 하숙생이야? 여긴 우리 집이야. 내 아들 집이라고. 수화기 너머에 상대방이 뭐라고 하는지는 들리지 않았지만 시어머니의 대답으로 미루어 보아 자초지종을 묻는 듯 했습니다. 더치페이. 그래, 내가 하자고 했지? 그건 공평하게 살자고 한 거지. 누가 집안일을 내팽개칠했나? 집안일이야 원래 여자가 하는 건데 그걸 돈으로 따지면 쓰나? 아주 말꼬리 잡고 늘어지는데 도가 텄어. 유나는 구두를 신고 자리에서 일어나 핸드백을 고쳐 메었습니다. 시어머니의 악에 바친 목소리가 등 뒤를 때렸습니다. 이건 노인 학대야. 학대라고. 내가 당장 이혼시킬 거야. 위자료 한 푼도 못 받게 하고 쫓아낼 거라고. 유나는 현관문을 열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뒤를 돌아보지도 변명하지도 한마디 대꾸도 하지 않았습니다. 문이 닫히는 순간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뚝 끊겼습니다. 그날 점심, 유나에게 카카오톡 메시지가 도착했습니다. 보낸 사람은 신우이, 정호의 누나인 박정희 씨였습니다. 결혼식 날 얼굴만 잠깐 보고 연락처를 교환했을 뿐 대화 한 번 나눠본 적 없는 사이였습니다. 정희 언니가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유나야, 안녕. 이어서 또 다른 메시지가 도착했습니다. 방금 엄마한테 전화가 왔는데 무슨 일이 있었던 모양이네. 정확히 무슨 상황인지 잘 모르겠지만 내 입장도 들어보고 싶어서 연락했어. 유나는 휴대전화 화면을 응시했습니다. 손가락이 키패드 위에서 잠시 머뭇거렸습니다. 한참을 고민하던 그녀는 타자를 치기 시작했습니다. 언니, 안녕하세요. 사실은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신혼 첫날 밤부터 지금까지 있었던 일들을 하나도 빠짐없이 적어 내려갔습니다. 장부 이야기, 더치페이 제도, 가사노동은 며느리 담당이라 적혀있던 그 작은 글씨, 매일 새벽 5시 기상, 세탁기 자물쇠, 미니 냉장고까지 모든 사건과 디테일을 담았습니다. 메시지를 전송하고 난 뒤 한동안 답장이 없었습니다. 약 20분이 지났을까 정희 씨에게서 답장이 왔습니다. 유나야, 내 마음 이해해. 이어서 긴 메시지가 도착했습니다. 엄마가 전화해서 내가 세탁기로 돈을 받네, 밥을 안 해주네 하면서 난리를 치시길래 나도 처음엔 좀 이상하다 싶었어. 그래서 내가 엄마한테 물어봤지? 더치페이 하자고 먼저 꺼낸 게 엄마 아니냐고. 그랬더니 전화를 뚝 끊으시더라. 이제야 상황이 이해가 되네. 유나는 내 마음 이해해라는 문장을 멍하니 바라보았습니다. 눈시울이 시큰해졌습니다. 지난 보름 동안 그 누구에게서도 듣지 못했던 말이었습니다. 내가 정우랑 이야기해 볼게. 얼마나 도움이 될진 모르겠지만 이건 분명히 엄마가 잘못하신 거야. 유나야, 그동안 고생 많았다. 유나는 감사합니다라고 썼다가 지우고 괜찮아요라고 썼다가 다시 지웠습니다. 결국 그녀는 꾸벅 인사하는 곰 이모티콘 하나를 보냈습니다. 휴대전화를 내려놓은 유나는 그제야 깊은 숨을 토해냈습니다. 한 달이 지난 월말
유나는 행동을 개시했습니다. 토요일이었습니다. 정호는 특근하러 나갔고 시어머니는 혼자 거실에서 TV를 보고 있었습니다. 유나가 안방에서 서류 파일 하나를 들고 나왔습니다. 그녀는 파일을 거실 탁자 위에 시어머니가 보기 편한 방향으로 내려놓았습니다. 어머님, 그녀는 마치 업무 보고를 하듯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이번 달 공용 비용 청구서입니다. 시어머니는 리모컨을 내려놓고 파일을 곁눈질했습니다. 공용 비용 청구서라니? 유나가 파일을 펼쳤습니다. A4 용지에 출력된 엑셀표가 보였고 그 뒤로는 각종 영수증과 카드 명세서, 이체 내역이 첨부되어 있었습니다. 전기요금 42,000원입니다. 유나가 표의 첫 번째 줄을 가리켰습니다. 지난달보다 사용량이 좀 늘었어요. 날이 더워서 에어컨을 많이 틀었으니까요. 시어머니의 미간이 좁혀졌습니다. 수도요금 18,000원, 가스요금 25,000원, 인터넷 요금 15,000원. 유나의 손가락이 매끄럽게 표를 타고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공용으로 사용하는 화장지, 세제, 주방 세제, 쓰레기 봉투 등 생필품 구입비가 총 73,000원입니다. 여기 영수증 다 첨부해뒀고요. 그녀는 다음 장을 넘겼습니다. 긴 영수증 목록이 나타났습니다. 3인 분담 원칙에 따라 어머님께서 이번 달에 부담하셔야 할 금액은? 그녀는 표 맨 아래 붉은색 숫자를 가리켰습니다. 57,700원입니다. 시어머니는 종이를 집어 들었습니다. 손이 부들부들 떨리고 있었습니다. 눈을 부릅뜨고 입술을 달싹이며 숫자를 읽어 내려갔습니다. 42,000, 18,000, 25,000. 입이 뻐끔거리며 목구멍에서 그르렁거리는 소리가 샜습니다. 너. 마침내 시어머니가 입을 열었습니다. 유리를 긁는 듯한 날카로운 목소리였습니다. 지금 나보고 돈을 내라는 거냐? 네, 어머님. 유나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습니다. 더치페이 규칙이니까요. 어머님이 정하신 규칙이잖아요. 내가 60평생을 살면서 시어머니가 종이를 탁자 위에 내동댕이 쳤습니다. 짝 하는 소리가 났습니다. 내 평생 너처럼 뻔뻔한 물건은 처음 본다. 유나는 미동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두 손을 공손히 모은 채 평온한 표정으로 서 있었습니다. 어머님, 모든 지출에는 영수증이 증빙되어 있습니다. 혹시 금액이 의심스러우시면 확인해 보셔도 됩니다. 그녀는 파일 뒷부분을 넘겨 보여주었습니다. 마트 영수증, 공과금 고지서, 인터넷 요금 청구서 등이 날짜별로 클립에 묶여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시어머니는 그 두툼한 영수증 뭉치를 보더니 얼굴이 백지장처럼 하얗게 질렸습니다. 뭐라고 소리를 지르고 싶은데 말문이 막힌 듯 했습니다. 입술이 파르르 떨리고 눈가가 붉어지는 게 세상 억울한 일을 당한 사람 같았습니다. 그녀는 벌떡 일어나 안방 쪽으로 걸음을 옮겼습니다. 그러다 문득 멈춰서서 고개를 돌려 유나를 노려보았습니다. 너, 두고 보자.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뱀처럼 스산하게 깔렸습니다. 내 아들로 모면 내가 무사할 줄 알아? 쾅 하고 안방문이 닫혔습니다. 유나는 닫힌 문을 잠시 바라보다가 시선을 거두었습니다. 탁자 위에는 여전히 파일이 펼쳐져 있었고 형광등 불빛 아래 숫자가 선명하게 빛났습니다. 금월 청구 금액 57,700원. 그녀는 허리를 굽혀 파일을 챙겨 들고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정호는 지칠 대로 지쳐 있었습니다. 문제를 모르는 게 아니었습니다. 그저 외면하고 싶었을 뿐입니다. 어릴 때부터 그는 어머니의 말이 곧 법이라고 배우며 자랐습니다. 어머니가 이게 우리 집 규칙이다 하면 고개를 끄덕였고 여자가 집안일을 해야지 하면 동조했고 내 아들 돈은 내 아들 돈이다라고 하면 침묵했습니다. 그 규칙들이 옳은지 그른지 한 번도 의심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아니, 의심이 들어도 깊게 생각하지 않으려 했습니다. 깊게 파고드는 순간 인정해야만 하는 사실이 너무나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어머니가 틀렸다는 사실 말입니다. 그걸 인정하는 순간 자신의 방관과 침묵이 공범이나 다름없었다는 걸 시인하는 꼴이 되니까요. 그래서 그는 바보 흉내를 냈습니다. 입을 다물었습니다. 편의점 삼각김밥으로 끼니를 때우고 회사에서 몰래 배달 음식을 시켜 먹고
집에 와서는 서재에 틀어박혀 야근하는 척 휴대전화만 들여다보았습니다. 아내의 눈을 피하고 어머니의 불평을 흘려들었습니다. 하지만 피한다고 문제가 사라지지는 않았습니다. 월말이 되어 월급 통장 잔고를 확인한 정우는 멍해졌습니다. 왜 결혼 전보다 돈이 더 없지? 카드 명세서를 훑어보았습니다. 편의점, 배달앱, 온라인 쇼핑몰, 생필품을 직접 사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휴지, 세제, 샴푸, 치약. 예전엔 유나가 알아서 채워넣던 것들을 이제는 제 돈으로 사야 했습니다. 그리고 유나가 당연하게 해주던 것들이 사라진 자리는 컸습니다. 밥할 줄 몰라 편의점 도시락으로 때웁니다. 빨래. 자기 옷은 자기가 빨아야 합니다. 유나의 세탁기는 유료라 자존심 상해서 못 쓰고 주말마다 빨래를 짊어지고 코인 세탁소에 갑니다. 세탁의 건조까지 한 번에 4,000원. 청소. 서재 구석에 쌓인 먼지 뭉치와 말라붙은 커피 자국이 컵바닥에 눌어붙어 있었습니다. 알고 보니 결혼 전에는 유나 혼자 이 모든 걸 감당하고 있었던 겁니다. 자신과 어머니는 그저 무임승차를 하고 있었을 뿐이었습니다. 이 생각이 한번 머리를 스치자 더 이상 외면할 수가 없었습니다. 사무실 자리에 앉아 모니터를 멍하니 바라보았습니다. 작성하다만 보고서에 커서만 깜빡거렸습니다. 머릿속에서는 수백 개의 목소리가 아우성을 쳤습니다. 엄마 말이 맞아? 아니야, 엄마가 틀렸어. 유나가 너무 계산적인 거 아니야? 아니지, 유나는 자기를 지키려는 것뿐이야. 엄마 편을 들어야 해. 아니, 아내 편을 들어야지. 나는 도대체 박대리, 회에 안 가? 동료의 목소리에 퍼뜩 정신을 차렸습니다. 그는 주섬주섬 일어나 회의실로 향했습니다. 복도 창으로 쏟아지는 햇살에 눈이 부셔 눈매를 찌푸렸습니다. 현기증이 일었습니다. 이런 생활을 언제까지 계속할 수 있을지 그는 알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갈등이 폭발했습니다. 평일이었습니다. 유나는 여느 때처럼 출근하면서 방문을 잠갔습니다. 최근 생긴 습관이었습니다. 퇴근 후 회사 근처에서 저녁을 먹고 천천히 집으로 향했습니다. 서울의 가을바람이 제법 쌀쌀해져 있었습니다. 가로수 은행잎이 노랗게 물들고 보도블록 위를 뒹구는 낙엽 밟는 소리가 바스락거렸습니다. 아파트 현관을 지나 엘리베이터를 타고 7층에 내렸습니다. 도어록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거실 소파에는 시어머니가 앉아 있었는데 분위기가 심상치 않았습니다. 유나는 아랑곳하지 않고 안방으로 향했습니다. 방문을 열고 들어선 순간 그녀는 그 자리에 얼어붙고 말았습니다. 미니 냉장고 문이 활짝 열려 있었습니다. 안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어제 큰맘 먹고 산 수입 스테이크 고기, 유기농 딸기, 블루베리 요거트, 먹기 좋게 썰어둔 망고, 모조리 사라졌습니다. 냉장고 문에 붙여둔 서유나 개인 물품. 무단 사용 금지라는 스티커 위에는 붉은색 볼펜으로 커다랗게 X 표시가 그어져 있었습니다. 유나는 훼손된 스티커를 뚫어지게 바라보았습니다. 손끝이 미세하게 떨려왔습니다. 단순한 분노가 아니었습니다. 누군가 면전에서 뺨을 때리고 침을 뱉은 듯한 모멸감. 최소한의 존중조차 없는 짓밟힌 기분에 가슴이 먹먹하고 목이 메어왔습니다. 그녀는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거실로 나갔습니다. 시어머니는 여전히 소파에 앉아 TV를 보고 있었지만 초점 없는 눈동자는 허공을 떠돌고 있었습니다. 어머님. 유나의 목소리는 섬뜩할 정도로 차분했습니다. 시어머니는 미동도 하지 않았습니다. 제 냉장고에 있던 음식들 어머님이 가져가셨나요? 그제야 시어머니가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 표정에는 묘한 감정들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통쾌함, 찔림, 분노, 그리고 들키고 싶지 않은 약간의 두려움. 그거 뭐 냉장고에 뒀다가 상하겠더라 시어머니가 퉁명스럽게 내뱉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좀 먹었다. 왜? 시험이 굶겨주길 작정이냐? 유나는 시어머니를 똑바로 응시했습니다. 어머님, 그녀가 또박또박 말했습니다. 그 음식들 다 합치면 38만 원어치입니다. 시어머니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38만 원,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무슨 먹을 게 그렇게 비싸? 거짓말도 정도껏 해라. 호주산 앵거스 스테이크 2팩, 89,000원 칠레산 생블루베리 2팩, 24,000원 유기농 딸기 한 박스, 35,000원 우크릭 요거트 4통, 48,000원 애플망고 2개, 36,000원 유나는 손가락을 접어가며 읊었습니다. 정확히 합산하면 378,000원인데 절삭해서 38만원으로 치겠습니다. 시어머니의 얼굴이 불그락푸르락해졌습니다. 너 인연이 어디서 사기를 쳐? 시험이 돈 뜯어내려고 작정을 했구나. 유나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주머니에서 휴대전화를 꺼내 갤러리를 열었습니다. 구매 영수증 캡처 화면과 카드 승인 내역이었습니다. 여기 영수증입니다. 그녀가 화면을 들이밀었습니다. 직접 확인해 보세요. 시어머니는 눈앞에 들이밀어진 숫자를 보고 입을 딱 벌렸습니다. 저희 AA 계약에 따르면 유나가 휴대전화를 거두며 말했습니다. 어머님께서는 3일 이내에 이 비용을 변상하셔야 합니다. 이게 진짜? 만약 변상하지 않으시면 유나의 목소리가 한 톤 낮아졌습니다. 절도 행위로 간주하고 경찰에 신고하겠습니다. 경찰, 시어머니가 비명을 질렀습니다. 며느리가 시어미를 경찰에 신고해? 내가 미쳤구나. 박정호, 너 어디 갔어? 빨리 안 와. 그녀는 거실 중앙으로 뛰쳐나가 집 전화기를 집어들고 미친 듯이 아들 번호를 눌렀습니다. 정호가 헐레벌떡 집에 들어왔을 때는 밤 9시가 넘은 시각이었습니다. 문을 열자마자 소파에 앉아 통곡하는 어머니가 보였습니다. 쩌렁쩌렁한 울음소리, 쉴 새 없이 흐르는 눈물, 손수건으로 얼굴을 감싸고 어깨를 들썩이는 모습. 정호야 아들을 보자마자 울음소리가 더 커졌습니다. 내 마누라가 글쎄 나를 경찰에 신고한다고. 내가 도둑년이라면서 감옥에 쳐넣겠다고. 정호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그는 성큼성큼 안방으로 걸어갔습니다. 문은 열려 있었고 유나는 침대에 걸터앉아 책을 읽고 있었습니다. 바깥의 소란 따위는 들리지 않는다는 듯 평온한 모습이었습니다. 서윤아. 정호의 목소리는 낮게 깔려 있었지만 그 안에는 억눌린 분노가 가득했습니다. 너 미쳤어. 유나는 책을 덮고 고개를 들었습니다. 뭐가 미쳐? 엄마를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했다며 정호가 소리를 질렀습니다. 우리 엄마야. 내 시어머니라고. 유나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녀는 협탁 서랍을 열고 그 플라스틱 장부를 꺼냈습니다. 신혼 첫날 밤 시어머니가 던져주었던 바로 그 장부입니다. 박정호 씨, 유나의 목소리는 고요한 호수처럼 잔잔했습니다. 이것 좀 보시겠어요? 그녀는 장부를 펼쳐 침대 위에 올렸습니다. 이게 당신 어머니가 만든 규칙이야. 더치페이. 내 돈은 내 돈, 내 돈은 내 돈 맞지? 정호는 장부를 내려다보며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유나는 서랍에서 또 다른 파일을 꺼냈습니다. 각종 영수증과 서류가 터질 듯 꽂혀있는 두툼한 파일이었습니다. 이건 결혼하고 2달 동안 당신 어머니가 나한테서 무전 취식한 물품과 서비스 내역이야. 그녀는 파일을 열어 첫 페이지를 보여주었습니다. 생필품, 휴지, 세제, 샴푸, 보디워시. 전부 내가 샀고 어머니가 쓰셨어. 합계 67,000원. 전기, 수도, 가스요금. 공과금 한 푼도 안 내셨지? 전부 내가 냈어. 합계 173,000원. 세탁기 사용료. 내가 체크해봤는데 총 14번 돌리셨더라. 1회 3,000원씩 합계 42,000원. 그리고 오늘 내 냉장고 털어서 드신 음식값 38만원. 유나는 표의 맨 마지막 장을 넘겨 빨간색 펜으로 동그라미 쳐진 숫자를 가리켰습니다. 총계 147만원. 정호는 그 숫자를 멍하니 바라보았습니다. 입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나 안 미쳤어. 유나는 장부를 덮어 서랍에 넣었습니다. 난 그저 철저하게 더치페이를 하고 있을 뿐이야. 그녀는 정호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또박또박 말했습니다. 이게 잘못된 거라고 생각한다면 애초에 당신 어머니가 이런 규칙을 만들지 말았어야지. 정호는 무너져 내렸습니다.
소리 지르며 화내는 붕괴가 아니었습니다. 더 깊고 침통한 내면의 붕괴였습니다. 그는 다리에 힘이 풀려 휘청거렸습니다. 머릿속이 하얗게 비어버리는 동시에 온갖 소음으로 가득 찼습니다. 어머니의 통곡 소리, 유나의 차가운 목소리, 그 낡은 장부, 그리고 147만 원이라는 숫자. 어머니가 입버릇처럼 하던 말들이 떠올랐습니다. 내 아들 돈은 내 아들 돈이다. 며느리 물건 좀 쓰면 어떠냐? 내가 널 어떻게 키웠는데 장가 갔다고 애미 모른 척하면 안 된다. 그리고 지난 2달간 유나의 모습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새벽 5시에 일어나 아침상을 차리던 뒷모습. 혼자 묵묵히 청소기를 돌리고 빨래를 개던 모습. 장 보고, 요리하고, 설거지하고, 화장실 청소까지 도맡아 하던 아내. 반면 자신은 무엇을 했습니까? 먹고, 자고, 출근하고, 퇴근하고, 먹고, 자고.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손가락 하나 까딱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고맙다는 말 한마디 한 적이 없었습니다. 아내의 노동력을 당연하게 착취하면서 어머니 뒤에 숨어 너는 왜 이렇게 계산적이냐 불효막심하다며 손가락질이나 했습니다. 진실은 날카로운 비수가 되어 심장에 박혔습니다. 어머니는 애초에 공평할 생각이 없었습니다. 그저 며느리의 돈과 노동력을 공짜로 쓰면서 도덕적 우위까지 점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은 그 비열한 연극의 방관자이자 공범이었습니다. 정우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소파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거실에서 들려오던 시어머니의 울음소리가 잦아들었습니다. 지쳤거나 아니면 울어봤자 소용없다는 걸 깨달은 모양이었습니다. 훌쩍거리는 소리 사이로 눈치를 살피는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정호는 어머니를 쳐다보지 않았습니다. 무릎에 얼굴을 파묻고 어깨를 떨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 알 수 없었습니다. 이 가정이 유지될 수 있을지조차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다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이제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넜다는 사실뿐이었습니다. 시어머니가 협박 카드를 꺼내 들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시어머니는 소파에 앉아 TV를 보는 대신 거실 한복판에 떡하니 버티고 서 있었습니다. 양손을 허리에 얹고 잔뜩 도끼 오른 표정이었습니다. 정호는 어젯밤 소파에서 잤습니다. 유나를 볼 면목도 어머니를 대할 자신도 없었습니다. 밤새 뜬 눈으로 뒤척이며 괴로워했습니다. 정호야. 시어머니의 목소리는 서리빨처럼 차가웠습니다. 내가 계속 저 여편네 편을 들 거면 내가 이 집도로 가져가마. 정호가 고개를 들어 어머니를 쳐다보았습니다. 너희들 당장 나가라. 시어머니가 쐐기를 박듯 말했습니다. 내 집이야. 내가 살게 하고 싶은 사람 살게 하고 쫓아내고 싶은 사람 쫓아내는 거야? 정호는 입을 열려다 말았습니다. 그때 안방 문이 열렸습니다. 유나가 걸어 나왔습니다. 미색 니트에 검은색 슬랙스를 받쳐 입고 머리는 단정하게 빗어 넘긴 모습이었습니다. 화장기 없는 얼굴이었지만 눈빛만은 형형했습니다. 손에는 서류 봉투 하나가 들려 있었습니다. 어머님, 그녀의 목소리에는 감정의 높낮이가 없었습니다. 방금 뭐라고 하셨어요? 시어머니가 턱을 치켜들었습니다. 내 집이니까 너희들 꼴 보기 싫으니 나가라고 했다. 유나는 탁자로 다가가 서류 봉투의 지퍼를 열고 종이 한 장을 꺼냈습니다. 어머님, 이 아파트는 어머님 아들 박정호 씨 명의로 되어 있습니다. 어머님에겐 회수할 권리가 없습니다. 시어머니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뭐라고? 유나는 종이를 시어머니 눈앞에 펼쳐 보였습니다. 이거 등기부 등본이에요. 제가 관리사무소 가서 떼왔습니다. 여기 소유자란 보이시죠? 박정호. 시어머니는 눈알이 튀어나올 듯 종이를 노려보았습니다. 그리고 유나가 말을 이었습니다. 제가 조사해본 바로는 이 집 계약금 3천만 원, 정호 씨가 5년 전에 모은 적금 깨서 냈더군요. 그 후 대출금도 정호 씨 월급 통장에서 매달 꼬박꼬박 빠져나가고 있고요. 그녀는 잠시 말을 멈추고 시어머니를 응시했습니다. 어머님 지분은 단 1%도 없습니다. 거실에는 무거운 침묵이 내려앉았습니다. 시어머니는 종이를 쥔 손을 부들부들 떨었습니다.
종이가 바스락거리는 소리가 정막을 깼습니다. 입을 벙긋거렸지만 목소리가 나오지 않는 듯 했습니다. 소파에 앉아있던 정호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기억났습니다. 이 집은 분명 자신이 샀습니다. 5년 전 입사 몇 년 차 되지 않아 모은 돈이 얼마 없었지만 이 동네 집값이 쌀 때라 영혼까지 끌어모아 계약금을 걸었습니다. 대출을 끼고 샀지만 이자는 단 한 번도 밀린 적 없이 제 월급으로 갚아왔습니다. 그런데 어머니는 늘 이건 우리 집이다라고 말했습니다. 너무나 당당하게, 너무나 당연하게 말씀하시니 어느새 자신조차 착각하고 있었던 겁니다. 이 집은 내 집이지 어머니 집이 아니라는 사실을요. 시어머니의 얼굴 색깔이 붉어졌다가 하얘졌다가 다시 푸르딩딩하게 변했습니다. 그녀는 종이를 탁자에 내동댕이치고 아들에게 삿대질을 해댔습니다. 박정호, 너 이놈의 자식. 저 여우 같은 년한테 홀려서 이제 애미도 안 보이냐? 이 불효막심한 놈. 배은망덕한 놈. 내가 널 어떻게 키웠는데 내가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 정호는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유나는 한 발 물러서서 그 광경을 지켜보았습니다. 끼어들지 않았습니다. 이건 모자간의 문제니까요. 하지만 승패는 이미 결정되었습니다. 시어머니의 가장 강력한 무기였던 집 빼라우는 협박은 이제 휴지 조각이 되었습니다. 그날 밤 유나와 정호는 안방에 마주 앉았습니다. 거실에서는 시어머니의 통곡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내 팔자가 사납지 머리 검은 짐승은 거두는 게 아니라더니 겨우 같은 년이 들어와서 집안을 말아먹네. 온갖 저주 섞인 말들이 문틈으로 새어 들어왔습니다. 정호는 두 손에 얼굴을 파묻고 있었습니다. 어깨가 들썩거렸습니다. 소리 없는 울음이었습니다. 유나는 그를 바라보며 복잡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연민, 지겨움, 분노, 그리고 아주 약간의 해방감. 정호 씨. 유나가 입을 열었습니다. 우리 얘기 좀 해요. 정호는 고개를 들지 않았습니다. 당신 입장 곤란한 거 알아요. 어머니랑 나 사이에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겠죠.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히 알아둬요. 이건 내 잘못이 아니에요. 그녀는 잠시 숨을 골랐습니다. 처음부터 내 잘못은 없었어요. 더치페이 규칙을 만든 건 당신 어머니예요. 가사노동은 며느리 목이라고 못 박은 것도 어머니고 내 물건을 마음대로 쓰고 돈 안 낸 것도 어머니예요. 심지어 자기 집도 아니면서 우릴 쫓아내겠다고 협박한 것도 어머니라고요. 그동안 당신은 뭘 했죠? 유나의 목소리가 낮게 깔렸습니다. 아무것도 안 했잖아요. 옆에서 구경만 했죠. 엄마 말이 맞아라고 하면서요. 당신은 침묵하면 문제가 저절로 해결될 거라고 믿었겠지만 문제는 사라지지 않아요. 그녀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이제 선택해요. 두 가지 길이 있어요. 그제야 정호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은 퉁퉁 부어 있었고 얼굴은 눈물 자국으로 얼룩져 있었습니다. 궁지에 몰린 초식동물 같은 눈빛이었습니다. 첫째, 유나가 말했습니다. 진짜 더치페이를 하는 거예요. 가사 노동과 생활비를 철저하게 일젠로 나누는 거죠. 당신 어머니 포함해서요? 만약 어머니가 싫다고 하시면 이 집에서 나가달라고 하세요. 이 집주인은 당신이니까 당신이 결정할 권리가 있어요. 둘째, 그녀의 목소리가 단호해졌습니다. 이혼해요. 정호의 몸이 크게 움찔했습니다. 이혼. 내 이유나는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당신 재산의 절반을 청구할 거고 지난 2달간 내가 독박 쓴 가사 노동에 대한 보상도 청구할 거예요. 변호사 상담 이미 끝냈어요. 혼인 기간 형성된 재산은 분할 대상이고 특히 이 집, 대출금 제외하고 이미 들어간 돈이랑 시세 차익 따지면 내 목 꽤 될 거예요. 그녀는 휴대전화 화면을 정호에게 보여주었습니다. 법무법인 홈페이지의 상담 내역이었습니다. 이혼 시 재산 분할에 대한 질문과 답변이 빼곡했습니다. 정호는 화면을 보며 넋이 나간 표정을 지었습니다. 진심이야. 유나는 그의 눈을 뚫어지게 쳐다보았습니다. 어머니가 나가지 않으시면 그리고 당신이 계속 예전처럼 방관만 한다면 나한텐 다른 선택지가 없어요.
거실의 통곡 소리는 여전했습니다. 창밖 서울의 밤하늘은 잿빛으로 흐렸고 별 하나 보이지 않았습니다. 3일 뒤 시어머니가 짐을 쌌습니다. 아침에 눈을 뜬 유나는 거실에서 들리는 부스럭거리는 소리에 잠이 깼습니다. 지퍼 닫는 소리, 물건 부딪히는 소리. 가운을 걸치고 나가보니 현관 앞에 이민 가방 2개가 빵빵하게 채워져 있었습니다. 검은색 보스턴백도 터질 듯 부풀어 있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외출복 차림이었습니다. 짙은 남색 코트에 회색 바지, 머리는 단정하게 빗어넘기고 옅은 화장까지 한 상태였습니다. 평소보다 훨씬 정돈된 모습이 오히려 처연해 보였습니다. 정호가 옆에서 짐 정리를 돕고 있었습니다. 눈가는 여전히 짓물러 있었고 동작 하나하나가 조심스러웠습니다. 마치 유품을 정리하는 사람처럼 숙연했습니다. 정호야,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잠겨 있었습니다. 애미 이번에 내려가면 다시는 안 올라올란다. 정호는 말없이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너 밥 잘 챙겨 먹고. 시어머니가 눈물을 훔쳤습니다. 애미가 욕심이 과했나 보다. 다 너 잘 살라고 그런 건데. 말끝이 흐려지더니 긴 한숨으로 변했습니다. 유나는 안방 문틀에 기대어 그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시어머니는 끝까지 유나 쪽은 쳐다보지도 않았습니다. 정호가 짐을 들고 내려가 택시를 잡았습니다. 뒷좌석에 올라탄 시어머니는 문이 닫히는 순간 고개를 돌려 자신이 반년 넘게 살았던 아파트를 올려다보았습니다. 아들의 어깨 너머, 화단에 핀 철쭉 너머, 칠이 벗겨진 파란색 현관문을 지나 7층 창문. 그곳에 누군가 서 있었습니다. 미색 잠옷을 입고 머리를 풀어헤친 여자가 유리창 너머로 자신을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두 여자의 시선이 허공에서 얽혔습니다. 시어머니의 눈빛에는 원망, 분함, 굴욕감, 그리고 인정하기 싫은 패배감이 서려 있었습니다. 저 여자가 이겼다. 내가 졌다. 택시가 출발했습니다. 시어머니는 고개를 돌려 다시는 뒤를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어머니를 배웅하고 돌아온 정호의 눈은 붉게 충혈되어 있었습니다. 현관에서 신발을 벗는 동작이 한없이 느렸습니다. 유나는 주방에서 물 한 잔을 떠서 그에게 건넸습니다. 물 좀 마셔요. 정호는 컵을 받아 들었지만 마시지는 않았습니다. 그저 찰랑거리는 수면만 바라보았습니다. 미안해. 그가 입을 열었습니다. 목구멍 깊은 곳에서 쥐어짜낸 듯한 목소리였습니다. 유나는 아무 말 없이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지난 2달, 다 내 잘못이야. 정호의 어깨가 떨렸습니다. 내가 바보 같았어. 엄마 치마폭에 쌓여서 아무것도 안 하고. 정말 미안해. 유나는 그의 옆에 앉았습니다. 내가 제일 상처받았던 게 뭔지 알아요? 그녀가 나지막이 물었습니다. 어머님의 그 말도 안 되는 장부도, 고된 집안일도, 돈 문제도 아니었어요. 당신이 텀마 말이 맞아라고 했을 때였어요. 그녀는 정호의 옆모습을 응시했습니다. 신혼 첫날, 어머님이 그 장부를 내밀면서 앞으로 집안일은 내가 다 하고 돈도 각자 내라고 했을 때, 당신은 옆에서 휴대전화나 보면서 그랬죠. 엄마 말이 맞아. 그 순간 내가 어떤 기분이었는지 알아요? 내가 남편을 만나 결혼한 게 아니라 어느 집에 팔려온 노예가 된 기분이었어요. 정호의 손이 떨리면서 컵 속에 물이 왈칵 쏟아져 손등을 적셨습니다. 앞으로는 우리 둘이 사는 거예요. 유나가 자리에서 일어나 창가로 걸어갔습니다. 그녀는 뒤를 돌아 정호를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명심해요. 난 당신 아내지, 공짜 파출부가 아니에요. 창밖으로 가을 햇살이 눈부시게 쏟아져 내렸습니다. 은행나무 잎들이 황금빛처럼 흩날리는 풍경 위로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반년 후, 유나는 주방 문턱에 서서 정호의 뒷모습을 보고 있었습니다. 그는 도마 위에서 당근과 사투를 버리는 중이었습니다. 어떤 건 동전처럼 두껍고 어떤 건 종이장처럼 얇았습니다. 양파는 도망 다니기 바빴고 칼질은 위태로워 보였습니다. 도와줄까? 유나가 물었습니다. 아냐. 오지마. 정호가 다급하게 외쳤습니다. 오늘은 당신 생일이잖아. 손 하나 까딱하지 마. 그렇습니다. 오늘은 유나의 생일이었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니 정호는 이미 침대에 없었습니다. 거실 식탁에는 분홍색 장미와 안개꽃 다발이 놓여 있었습니다. 그 옆에는 삐뚤빼뚤한 글씨로 쓴 카드가 있었습니다. 여보, 생일 축하해. 오늘 밥상은 내가 책임진다. 결혼하고 처음 받아보는 꽃이었습니다. 유나는 꽃을 화병에 꽂아 창가에 두었습니다. 햇살을 머금은 꽃잎이 따스하게 빛났습니다. 정호는 2시간 넘게 주방에서 뚝딱거렸습니다. 양념통을 엎지르기도 하고 뜨거운 냄비에 손을 대기도 하고 국을 태워 먹어 다시 끓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유나를 주방 근처에도 오지 못하게 했습니다. 저녁 6시, 드디어 그가 마지막 접시를 들고 나왔습니다. 짜잔! 생일 축하합니다. 식탁 위에는 사첩반상이 차려져 있었습니다. 마트에서 산 편육, 모양은 엉망인 오이무침, 살짝 탄 계란말이, 에어프라이어로 돌린 치킨 너겟, 그리고 미역국. 유나는 그 밥상을 보며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지난 반년 만에 처음으로 짓는 마음 편한 웃음이었습니다. 비주얼은 좀 그래도 맛은 보장해. 내가 간 다 봤어. 정호가 머쓱한 듯 뒷머리를 극적였습니다. 유나는 숟가락을 들어 미역국을 한 입 먹었습니다. 조금 짰습니다. 하지만 따뜻했습니다. 맛있다. 그녀가 말했습니다. 정호의 얼굴에 안도감과 뿌듯함이 번졌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둘이 나란히 서서 설거지를 했습니다. 정호가 수세미질을 하고 유나가 헹구어 물기를 닦았습니다. 닿을 듯 말 듯한 어깨에서 체온이 느껴졌습니다. 그때 정호의 휴대전화가 울렸습니다. 발신자, 엄마. 그가 유나를 흘끗 보더니 전화를 받았습니다. 엄마. 네, 잘 지내요. 유나도 잘 있고요. 그는 잠시 듣기만 하다가 표정이 미묘해졌습니다. 뭐라고요? 서울 올라오시겠다고요? 정호가 곤란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엄마, 그건 제가 유나랑 상의해보고 다시 연락드릴게요. 전화를 끄는 그가 유나를 쳐다보았습니다. 엄마가 허리가 도져서 병원 좀 다녀야겠다고 며칠만 와 계시면 안 되겠냐는데 당신 생각은 어때? 유나는 행주를 내려놓았습니다. 반년 전의 기억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 지독했던 장부, 자물쇠, 텅 빈 냉장고, 독설들. 하지만 지난 반년 동안 정호의 변화도 떠올랐습니다. 서툴지만 요리를 배우고 빨래를 구분해서 돌릴 줄 알게 되고 청소기를 돌리는 남편. 고생했어, 고마워, 미안해를 말할 줄 알게 된 사람. 사람은 변합니다. 기회를 준다면 말이죠. 생각 좀 해볼게 유나가 말했습니다. 정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더 조르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변화였습니다. 예전 같으면 엄마 온다는데 왜? 라고 했을 그가 이제는 당신과 상의하겠다고 합니다. 그날 밤 두 사람은 소파에 앉아 탁자 위에 그 낡은 장부를 올려두었습니다. 가정 더치페이 제도, 유성 매직 글씨가 희미해져 있었습니다. 이거 이제 필요 없지? 정호가 물었습니다. 버릴까? 유나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 잘라버리자. 그녀는 서랍에서 가위를 꺼내 그에게 건넸습니다. 정호는 가위를 받아 들고 장부를 첫 장부터 썩둑썩둑 자르기 시작했습니다. 종이 조각이 눈송이처럼 흩날렸습니다. 그들을 옥죄었던 식비 각출, 가사 노동 제외 같은 글자들이 형체를 잃고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마지막 한 장까지 잘라낸 정호는 종이 부스러기를 모아 쓰레기통에 털어 넣었습니다. 끝났다. 유나는 쓰레기통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응, 끝났어. 창밖으로 붉은 노을이 지고 있었습니다. 한강 물결 위로 윤슬이 반짝였습니다. 새로운 날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커튼 사이로 스며든 햇살에 유나는 눈을 떴습니다. 옆자리가 비어 있었습니다. 여보. 부스스 일어나 거실로 나가보니 주방에서 달그락거리는 소리와 함께 고소한 냄새가 났습니다. 정호가 유나의 분홍색 꽃무늬 앞치마를 두르고 프라이팬 앞에 서 있었습니다. 계란 후라이를 뒤집느라 끙끙대는 뒷모습이 보였습니다. 일어났어. 그가 뒤를 돌아보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아침 다 됐어.
식탁에는 김이 모락모락 나는 쌀밥과 김치, 그리고 데운 미역국이 차려져 있었습니다. 유나는 식탁에 앉아 정호가 접시에 담아온 계란 후라이를 보았습니다. 가장자리가 새카맣게 탔지만 노른자는 살아있었습니다. 어때? 정호가 기대에 찬 눈빛으로 물었습니다. 유나는 계란을 한 입 빼어 물었습니다. 바삭하고 조금 짰지만 완벽해. 그녀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완벽한 아침이었습니다.